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4일 발표한 금융소비자국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담대를 우선 도입해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축소할 계획입니다. 지난 14일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개정 임대차 보호 입법 시행 후인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7만 5,684건 체결됐습니다. 이 가운데 반전세로 불리는 월세를 낀 거래는 2만 4,887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 중 32.9%를 차지했고, 이는 임대차법 개정 전 6개월간 28.2%였던 점을 고려하면 4.7%포인트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 14일 HUG의 민간 아파트 초기 분양률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지난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 초기 분양률 100%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시작한 이후 사상 처음이며 수도권은 지난해 4분기 98.1%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기 5대 광역시와 세종시의 초기 분양률도 99.1%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만기 40년짜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요, 올해 안으로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40년간 갚으니까 상환 부담은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은요, 이용 가능한 계층은 보금자리론과 동일한 만큼 연소득은 7천만 원 이하, 그리고 주택 가격은 6억 원 이하 등 조건에 부합하는지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우리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지금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실시간이라고 검색하시고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도 바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힘차게 출발해 볼게요. 자, 오늘은 이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재개발 마스터 함조은 팀장님과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팀장님과 좋은 부동산 어디 있나 찾아보기 전에 일단 시장 상황 점검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이죠. 2월 4일에 정부가 발표한 공급 대책, 이사 공급 대책의 한계점은 무엇인지 그 해결 방안까지 이슈 진단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강의 주제를 말씀을 드리면 이사 공급 대책의 한계와 해결 방안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공급 대책, 즉 정부가 이제 2월 4일 날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한 것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이사 공급 대책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속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투자 전략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역까지 한 번에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사 공급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 어떤 점이 있는지 핵심적인 내용만 이게 간추려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이사 공급 대책 해결 방안 이제 주목하셔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재개발 추진 임박 지역이 있습니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어떤 지역이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로 이사 공급 대책 가장 큰 문제점 어떤 점이 있는지 이제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나친 사유재산 침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 자체가 2월 4일 날 이제 주택 공급이라고 해서 서울을 비롯한 이제 전국에 이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2월 4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지나친 이제 사유재산 침해라고 할 수가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바로 2월 4일 이후로 거래를 하면 바로 현금 청산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2월 4일 날 이제
2월 4일, 즉 2월 5일부터 거래를 하게 되면 현금 청산을 당한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만큼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이사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정말 공산주의라고 할 만큼 이 재산권에 대해서 정말 침해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 청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현금 청산 일부에서는 이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현금 청산 당하면은 현금이 생기기 때문에 괜찮지 않냐? 이런 분들도 이제 간혹 있습니다. 대부분 없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 현금 청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현금 청산을 할 때 공시지가로 이제 현금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현재 이제 공시지가를 보게 되면 많은 부동산에 따라서 이제 공시지가가 이제 틀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현 시세에서 60에서 70%의 공시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시지가에 맞춰서 현금 청산을 당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A라는 지역에 이제 평균 이제 평당 가격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5천만 원 이제 5천만 원의 현금 청산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즉 이제 공시지가 60%에서 이제 70%에 맞춰서 현금 청산을 하게 되는데 여기 5천만 원이 60에서 70% 공시지가로 변한다고 하면은 즉 2천만 원 자체가 하늘로 붕 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5천만 원이 3천만 원으로 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맞춰서 현금 청산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현금 청산을 당하게 되면 그만큼 불이익이 크게 따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사유 재산 침해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1년 동안 이제 3분의 2 동의 받고 나면은 공공 재개발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1년 동안 이 3분의 2 동의를 받지 못하면 이제 공공 개발로 추진이 안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1년 동안 3분의 2 동의를 받았어. 그러면은 이 공공으로 개발되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입니다.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면 많은 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아파트로 개발이 되기까지 이제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지역으로 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지역으로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지가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지가 떨어지면은 나중에 향후에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자체가 이제 공공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정말 동의서를 찍을지 말지 정말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민간 재개발을 보시게 되면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이제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는 자신의 이제 본인의 집 자체를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자체를 주고서 거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프리미엄 자체가 생성이 되고 향후에 이제 일반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효과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거래 자체가 안 되면 이제 지가 자체 크게 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부동산 거래할 때 정말 잘 판단을 하셔서 동의서를 찍을지 말지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수 큰 토지 소유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재개발을 진행할 때 이제 노후 밀집 지역입니다. 노후 밀집 지역 안에는 바로 다가구 주택, 단독 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정말 따닥따닥 붙어 있다고 할 정도로 이제 노후 밀집 지역이 되겠는데요. 이 단독 다가구 주택, 이제 토지 소유자들 자체가 평수 자체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0평에서 40평, 이제 큰 소유자분들의 경우는 정말 60평에서 80평대의 이제 평수 자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평수 자체가 큰 분들의 경우 우선 공급권을 한 장을 준다고 합니다. 정부 자체가 우선 공급권을 한 장을 주고 나머지는 이 평수 자체를 산출을 한 다음에 현금 청산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내용인가요? 일반 재개발의 경우는 평수 자체가 이제 큰 분들의 경우는 1+1이라고 해서 2개의 입주권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이사 공급 대책에 보면은 이제 우선 공급권 자체를 한 개만 주고 현금 청산으로 이제 60에서 70%, 60%의 이제
공시지가 가격으로 현금 청산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만 봐서도 본인이 토지 소유자라고 하면은 나중에 정말 공공으로 개발이 될 지역으로 변했을 때 내가 동의서에 사인을 할지 말지 정말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사 공급 대책 해결 방안 정말 주목하셔서 이제 보시면 좋을 내용 담아왔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 주민 주도 민간 재개발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됩니다. 공공 재개발 추진 지역이 아닌 민간 재개발 지역은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무슨 내용이냐? 공공에서 추진하는 내용, 이사 공급 대책 내용을 담고 있지만 공공 재개발이 아닌 이런 이제 민간 재개발은 이런 이사 공급 대책 내용하고 전혀 이제 별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 세우시는 분들 민간 재개발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민간 재개발 확정 지역에 이제 투자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공급 대책 여파로 인한 이제 상승 우려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자체가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확정 지역에 이제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자본 여력이 조금 있으신 분들, 현금 여력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소액으로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 민간 재개발 추진 예정 지역, 이제 검토 지역에 소액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민간 재개발 추진 예정 지역입니다. 민간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이제 추진할 예정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정말 소액으로도 투자의 방향을 세우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는 공공에서 추진하는 지역 자체에 반기지 않습니다. 왜? 워낙에 입지가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공공으로 추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정말 공공 재개발로 추진을 하자라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 자체가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공공으로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제 재개발 예정지에 소액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지역의 경우 지역 위치는 저희와 함께 이제 임장 활동 통해서 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지 직접 현장에 가셔서 투자의 방향 세우신다고 하시면 정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개발 추진 임박 지역 제가 두 지역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연신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신내 지역 왜 추천을 드리냐? 바로 GTX A 노선 정말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GTX A 노선만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냐? 그게 아닙니다. 바로 연신내 역세권 정말 노후된 이제 밀집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지역 정말 아파트가 단 한 채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일 가까운 아파트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 아파트가 되겠는데 도보로도 이제 10분에서 20분, 30분 정도 걸리는 지역에 있습니다. 정말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 아파트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신내 역세권 주변으로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고 노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개발을 할 수밖에 없고 개발이 되어야만 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지역 자체 이제 공공으로 추진이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걱정 없는 지역입니다. 왜? 이쪽으로는 임시긴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지역 추진위원회는 민간 재개발을 통해서 개발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자체도 이제 동의서 찍을 의향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제 소액으로 투자 접근하실 수가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쪽 지역 정말 입지 자체를 보게 되면 정말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이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프라 자체가 크게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가 자체가 크게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노후 밀집 지역, 이제 노후 밀집 지역 자체가 이제 개발이 돼야 되는데 이쪽도 이제 연신내 지역과 마찬가지로 임시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민간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하면 정말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로 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개발이 되었을 때 지가 상승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이제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신내 지역, 자양동 지역 정말 투자를 계획하셨을 때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2021년도 최고의 투자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투자 포인트 3가지로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능성 낮은 대책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 공공재개발로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분의 2 동의 안 받으면 추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능성 낮은 대책에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발 지역, 토지 소유자 동의 안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사유재산 침해. 정말 사유재산 침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면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지역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현금 청산, 정말 공시지가 이제 60에서 70%로 이제 현금 청산을 당하게 되면 그만큼 토지 소유자들한테는 그만큼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이제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제 동의 안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부추기는 공급 대책이기 때문에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위기는 곧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 이 위기라고 이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민간 재개발 추진 이제 예정 지역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그 지역 중에서도 바로 GTX A 노선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3, 4년 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는 이제 연신내 역세권 그리고 두 번째로 한강변의 입지,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양동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2021년도 정말 어려운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다고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25번째 대책으로 지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시기일수록 민간 재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팀장님의 의견이셨습니다. 자, 이 개발이 구체화되기 전에 우리가 교통이나 인프라가 확장될 지역을 미리 가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런 지역들 오늘 안내해 주신다고 해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인데요. 3호선과 6호선 지나는 연신내역 역세권에서 투룸 구조의 다세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3억 7천만 원에서 4억 원까지 예상되나요? 자, 일단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 역세권이라고 하면은 낙후된 이미지가 좀 떠오르기 때문에 민간 재개발 보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입지와 호재 만나볼까요? 네, 먼저 연신내 역세권 입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연신내 역세권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현재 3호선, 이제 6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연신내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신내 역세권 주변으로 이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셨을 경우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 고밀도 개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밀도 개발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업무 복합시설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가 상승폭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 일부 노후 밀집 지역의 경우 정말 이사 공급 대책을 피해서 투자할 수 있는 민간 재개발 예정 지역이 있습니다. 정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발 호재 말씀을 드리면 신전략 거점으로 3곳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은평구 중에서도 연신내 역세권과 불광 역세권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개발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 두 지역 다 노후 밀집 지역입니다. 노후 밀집 지역이 이제 상업 업무 복합 시설로 개발이 된다고 하면 정말 지가 상승폭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연신내 역세권 최고의 교통 호재 바로 GTX A 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GTX A 노선 경기도에 거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 도심까지 정말 빠르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정말 직주 근접 가능한 이제
가능하게 하는 이제 노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신내 역세권의 최고의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강남의 접근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이제 연신내 역세권이 직주 근접 가능한 지역으로 이제 연신내 역세권이 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말 아파트 단지로 변했을 때 지가 상승폭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이제 투자 가치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도 독바이 역세권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3, 4년 후에 이제 GTX A 노선과 맞물려서 이제 개통이 된다고 하면 시너지 효과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연신의 역세권 정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저축 노후 주거지와 연립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정말 개발을 해야만 하고 할 수밖에 없는 노후 밀집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지역 자체가 정말 개발이 됐을 때 아파트 단지로 변했을 때 GTX A 노선의 효과로 인해서 지가 상승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미래가치 높은 투자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이주 수요가 크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연신내 역세권의 이제 임대 수요가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시세 말씀을 드리면 시세 3억 7천에서 4억 원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세 금액 2억 3천에서 2억 5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하셨을 때 실투금 1억 3천에서 1억 6천에 이제 소액 투자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서울 신전략거점으로 이제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가 상승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 3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는 만큼 지가 상승폭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노후 밀집 지역의 경우 개발 압력 상당히 높게 받고 있습니다. 임시긴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됐고 이 추진위원회 자체가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 대책에 이제 피해서 민간 재개발을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미래가치 정말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요, 바뀔 여지가 너무나 많은 지역인 만큼 소액 투자로 소개해 주셨다고 합니다. 연신내 역세권에서 만나보는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이네요. 자, 2호선과 7호선 지나는 건대입구역 역세권에서 역시나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시세는 약 4억 5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유동 인구가 정말 많은 건대입구역 역세권의 주택을 찾아볼 거고요. 한강과 바로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입지와 호재 만나볼게요. 네, 먼저 자양동 입지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지도를 보시면 위쪽에 이렇게 광진구 자양동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영동대교와 청담대교를 건너가면 만날 수 있는 지역, 바로 강남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남 지역 중에서도 삼성동 GBC 개발 사업과 잠실 말단지 개발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받아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초근접 거리에 자양동이 위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옆쪽으로는 바로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전략 정비 구역 왼쪽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 개발의 속도를 내는 만큼 이제 광진구 자양동 노후 밀집 지역의 경우 정말 개발 압력이 상당히 높게 받고 있고 집가 상승폭도 지금 현재 계속 상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발 호재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삼성동 GBC 개발 사업 3, 4년 후에 이제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만 무려 1만 7천 명 이상이 근무자가 예상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수요자들 자체가 이제 강남 지역은 지가가 높기 때문에 바로 저평가되어 있는 자양동에 그 수요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요가 집중이 되면 당연히 지가는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잠실 말단지 개발 사업도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날 수가 있는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되겠습니다. 초근접 거리에 있는 만큼 이 수혜 자체에 광진구 자양동이 받아본다고 하면 정말 지가 상승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미래가치, 투자가치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진구 자양동 1구역과 12구역, 7구역 자체가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프라 자체가 크게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가 상승 정말 크게 이제 상승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이렇게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단독 다가구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독 다가구들이 아파트 단지로 변했을 때 이제 옆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로 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내 집이 한강이 보인다. 정말 집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미래가치 상당히 높은 투자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수 전략정비구역 사지구 옆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지구 옆에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밀집 지역의 경우 개발 압력, 이제 집가 상승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투자 가치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세 말씀을 드리면 4억 5천에서 이제 4억 8천만 원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금액 2억 6천에서 2억 8천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 자체가 1억 8천에서 2억 1천만 원의 소액 투자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 금액 자체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금 자체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효과 보실 수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심의 접근성, 강남의 접근성 상당히 탁월한 지역이 되겠고요. 이제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 정말 입지가 생명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입지 자체 정말 한강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지 상당히 좋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남의 접근성 정말 최고의 입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집가 상승폭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다양한 역세권 개발 사업 그 중에서도 이제 개발 압력 상당히 높은 노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이사 대책을 피해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과 이 노밀집 지역에 만났을 때 아파트 단지로 변했을 때 집가 상승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투자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강의 매력 가져가면서 개발의 압력이 상당히 큰 지역에서 함께했습니다. 광진구 자양동에서 만나보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자, 방송 보시고 매력 느끼신 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1:1 무료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가본 광진구 자양동 그리고 연신 내 핵심 지역 투자 전략을 1:1 무료 상담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함지원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들 다시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1월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자산시장 과열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2월 기준 신규 취고액 기준 코픽스는 연 0.9%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2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89.0으로 전월 대비 3.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으로 획기적인 고밀도 공급 계획을 언급함에 따라 주택사업 경기 기대감이 개선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오늘은 부동산 길잡이 김우재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부동산 올인원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좀 대책이 발표가 될 때마다 공부하기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거듭되는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주신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적으로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25번째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동산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왜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그런 원인을 한번 짚어보고요. 앞으로 어떤 대책이 나왔을 때 즉각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의식주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어떤 그 환경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삶의 질에 굉장히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부동산에 관심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부동산의 문제는 바로 이제 양적인 부분과 이제 질적인 부분 두 가지를 고려하셔갖고 접근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적인 문제가 어떤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냐면 인구가 증가하거나 또는 세대수가 증가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도심으로 집중화되는 현상, 이로 인해서 뭐 그 어떤 공간이 필요한 이런 필요성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어떤 양적인 부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질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우리는 과거와 달리 이제 국민 연간 소득이 3만 불에 이르기 때문에 굉장히 소득이 증가했던 부분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소득 생활 수준이 굉장히 올라갔다. 더군다나 이제 기술이 개발되고 건축 자재의 어떤 품질이 향상되다 보니까 기존 상품과 신축 어떤 그런 상품을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기존 상품이 굉장히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질적인 부분에 어떤 부동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양적인 부분과 질적인 그런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나 이제 정부에서는 어떤 질적인 부분과 양적인 부분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숫자에 집착한 나머지 양적인 부분만 너무 고집을 하다 보니까 질 좋은 주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심지, 특히 이제 도심지 내 입지가 좋은 어떤 구축 주택으로 계속적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계속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크게 5가지 특징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특징은 흔히들 이제 우리가 이제 암에 걸렸을 때 암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이제 확장되고 나빠지는 거에 어떤 증상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 같은 경우에는 예방이 최선이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도 또한 예방하는 데 집중하는 게 좋았는데 이미 늦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제 한번 나빠지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나빠지는 어떤 특징을 보인다는 점.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랐지만 계속적으로 정책이 나왔지만 잡을 수 없다는 점. 그다음에 비가역성 특징이 있는데 바로 이제 원래 상태로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흔히 말하는 게 과거의 어떤 부동산 가격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을까 또는 전처럼 좋아질 수 없을까 하지만 한번 나빠지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은 전의 모습을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 알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지금 우리 부동산 정부의 어떤 대책이 나오지만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부동산 문제는 뭐 양적, 질적 또는 이제 공급이나 금융적인 측면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문제가 모여 있기 때문에 뭐 정책적이나 금융적 또는 물리적 흔히들 말하는 공급의 역할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시면서 이런 내용을 해결했을 때 간신히 잡을 수 있을까 말까 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히나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바로 2월 4일 날 발표됐던 바로 이사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이제 공급의 중심이 바로 이제 공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공기업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민간 부분은 바로 이제 중형이나 대형 평수에 굉장히 큰 강점이 있는 거고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제 잘하는
바라는 것은 바로 임대 또는 소형 어떤 주택의 어떤 공급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하다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이제 공급, 임대를 특히나 이제 임대와 그 소형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굉장히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만족도, 특히나 이제 질적 만족도를 그 맞춰주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 이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제 양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숫자를 맞춰줄 수는 있겠지만 질적인 부분에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중형이나 대형 평수가 모자라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특히나 이제 양적과 질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갖고 대책을 수립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이제 그 계속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우선 공급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그 2월 4일 이후로 2월 3일과 4일 일자로 굉장히 갈라지게 되는데요. 2월 3일까지는 도심 내 공공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됐을 때는 바로 이제 입주권을 준다는 이야기고요. 2월 4일 이후부터는 바로 이제 어떤 지역에 상관없이 바로 이제 발표 일자를 기준으로 이제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서 이제 많은 그 시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 이제 특히나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서는 이제 특히나 이제 어떤 가치 평가가 중요한데요. 바로 이제 가치 평가의 기준이 바로 이제 감정가가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어떤 정비 사업 지역 내에서 그 가치 평가를 할 때는 바로 이제 감정가가 시세보다 굉장히 낮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청산을 하게 됐을 때는 정말로 어떤 그 시세를 주고 그 주택을 구입했더라도 현금 청산을 당하게 되면 바로 이제 자산이 반토막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예정 정비 구역 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래가 단절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규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특정 지역으로 계속적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양극화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부동산 대책을 제가 이제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이런 내용에 앞서서 이제 정책의 신뢰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뢰의 기본은 그 언행 일치라고 보는데요. 말과 행동이 일치했을 때 바로 이제 신뢰감이 형성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24번째까지 정책이 나왔지만 그 말 그대로 어떤 정책이 나왔지만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굉장히 불신감이 많은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모습이 계속되기 때문에 어떤 불안 심리가 특히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 특히나 부동산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니까 추격해서 이제 그걸 사야 되나 하는 그런 불안 심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는 암 치료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효과가 중요한데요.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그 종합적인 면을 고려해서 복합적으로 접근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양적인 면도 중요하고요. 질적으로 좋은 주택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공급의 내용이 적절한 시기에 공급이 됐을 때 이런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군다나 올해 2021년에도 이제 수도권 내 주택 공급이 계속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이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금 규제가 너무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가 또 지속되고 있는 점. 더군다나 이제 이런 또 이사 대책으로 인해서 또 거래가 단절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말로 상급 지역 내 이제 똘똘한 한 채로 계속적으로 어떤 그 수요가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이었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거듭돼도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처가 났다고요. 계속해서 약을 덧바른다고 오히려 치유되는 게 아니라 덧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어느 정도는 부동산 시장의 자연 치유력에 좀 맡겨야 한다라는 이사님 의견으로 보이고요. 자, 이어지는 정보 체크 시간에 질 좋은 호재가 있는 지역들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김우재 이사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4가인데요. 9호선 선유도역 역세권에서 투룸 구조의 다세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세 보시죠. 약 3억 6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이사님께서 첫 번째로 영등포구라는 지역을 보시는 이유가 궁금한데 서울 안에서 영등포구의 입지적인 특징 어떤 거 보고 계실까요? 네, 아무래도 개발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3도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개발 압력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어떤 부동산의 가치가 재평가받고 있는 모습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 증가로 인해서 이제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증가폭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
모습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이제 강남구와 마포구, 그다음에 이제 영등포구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소형 주택의 가치 상승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지도를 살펴보시게 되면 바로 이제 이곳에 이제 위치를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곳의 위치는 바로 이제 당산역과 이제 선유도역의 어떤 중간 지점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역을 도보로 5분에서 6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역세권의 위치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주변을 살펴보시면 이제 안양천에 어떤 수변공원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한강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세권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곳 같은 경우에는 또한 이제 대형마트라든가 또는 그 우리나라 3대 백화점이 바로 이제 영등포구 안에 전부 다 포진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몰세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가장 가까운 인접 지역에 바로 이제 대규모 업무타워인 여의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직주 근접의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 되기도 하겠고요. 무엇보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직주 근접의 특징이 정말 잘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하철 1호선, 그다음에 2호선, 5호선, 9호선 다양한 노선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노선을 통해서 이제 그 대규모 업무타운 뭐 마곡이라든가 마포 또는 이제 강화문가의 이 어떤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그 강남역과의 접근성 또는 이제 그 지벨리와의 접근성도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영등포구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입지의 특징이 개발과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하면은 서울 3도심이란 키워드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큰 호재들 위주로 좀 시청자분들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그 시대가 변했듯이 그 도심지도 그 과거의 어떤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대중교통, 특히 이제 도로망을 어떤 확장 효과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서부 간선도로의 지하화 사업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그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어떤 사업이 진척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지상으로는 이제 공원과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접근성이 개선된다는 점, 그다음에 지하로는 이게 상습 정체 구간을 그 원활하게 이제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특징으로 나타나겠고요. 다음 그 호재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그 재물포길 지하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상과 지하를 이원화시켜서 지상은 바로 이제 공원화시키고 지하는 이제 도로를 고속도로화시킴으로써 이곳의 어떤 그 접근성이 개선되고 이 주변의 부동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확장되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신안산선 개통 효과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신안산선은 바로 이제 서남권과 이제 특히 이제 경기권과 그 서울을 연결하는 핵심 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30분 이내로 기존 노선보다 굉장히 단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미 이 지역의 많은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이 개통이 되면 더욱더 이런 그 지역의 가치가 올라가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 호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교통의 소외 지역이었던 곳에 이제 GTX 비노선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신림선 그 경전철이 생기는 그 모양을 통해서 이곳에 더욱더 많은 유동인구가 기존 지하철의 어떤 한승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유동인구가 몰려들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의도 내에 대규모 업무타운이 그 등장하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바로 파크원 부지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피스 2개 동과 바로 이제 그 백화점과 이제 호텔 부지 등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점 그 사례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이제 지리적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좌측에는 이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측에는 이제 여의도 어떤 마스터 플랜 계획과 이제 그 한강 바로 다리 건너편에 이제 용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군데의 지역에서 개발이 진행되면 될수록 이곳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 보시고 왜 가져주신지 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위치적으로도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더 편리한 영등포구이기도 하고 바로 옆이 여의도니까 직장인들의 수요도 무시를 못할 것 같은데 자, 9호선 라인이거든요. 양평동 4가 초rum주택의 시세 만나볼까요? 네, 시세는 3억 6천에서 3억 7천만 원의 시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세는 3억 3천에서 3억 4천만 원의 전세 시세가 나가기 때문에 실제 전세 투자 시 필요한 금액은 2천에서 3천만 원의 금액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월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증금 3천에 약 13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월세 투자 시 필요한 금액은 1억 8천에서 1억 9천만 원의 금액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서울 3도심에서 첫 번째로 함께했습니다. 개발 호재가 가득 몰려있는 영등포구 양평동 4가에서 만나보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 어딘지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과 신분당선 지나는 양재역 역세권에서 이번에도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이번에는 강남 3구가 등장을 했습니다. 강남 3구 가운데 서초구 양재동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입지적인 특징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화의 시작점이 이제 경부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시작점이 있다 보니까 터미널, 이로 인한 유동인구가 있으면서 정말 다양한 인프라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강남역 상권가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지역일 뿐만 아니라 어떤 교육이면 교육, 업무 지역이면 업무 지역, 굉장히 접근이 아주 용이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다양한 일자리가 많이 몰려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7호선 쪽을 살펴보시면 이제 뷰티, 성형과 관련된 업무군, 그다음에 이제 2호선 축을 살펴보시면 이제 벤처와 다양한 업무군이 몰려 있는 모습, 그다음에 이제 의료와 그다음에 연구개발단지가 굉장히 많은 모습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직주근접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도시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그 토지 구획 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난 게 바로 이제 대중교통망이 굉장히 잘 가지런하게 정비가 된 모습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하철 노선도의 어떤 가지런한 모습, 그다음에 도시고속도로가 굉장히 반듯하게 입점한 모습을 살펴보게 됨으로써 이것도 이제 많은 직장인 수요가 몰려들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지역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자리도 많고요. 강남 안에서도 이렇게 자연 환경까지 쾌적한 뭐 옆에 천이 흐른다든가 이런 동네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 하셨는데 혹시나 일자리가 더 늘어난다거나 큰 교통 호재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네, 기존에 이제 강남역에 이제 굉장히 일자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초구 양재동 일대에도 굉장히 많은 그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양재 R&CD 특구 조성을 통해서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초대로 인근으로 그 지도를 옮겨 보시게 된다면 바로 이곳에 이제 코오롱 부지와 롯데칠성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서 종상향을 시키게 됨으로써 이곳에 다양한 상업 업무 시설, 그다음에 다양한 오피스 시설이 등장하게 됨으로써 점점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GTX C 노선의 어떤 개통 효과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C 노선이 이제 개통된다는 그 지역은 바로 이제 업무의 중심지거나 주거의 중심지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일자리와 단순히 일자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교통망과 더불어서 이곳에 더욱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특히 유동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신분당선의 연장 효과 또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제 용산 업무지구인 용산 지역과 이제 양재의 R&D 연구 산업센터가 그 신분당선 2단계 계획을 통해서 14분 이내로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경부고속도로의 어떤 지하 사업 또한 이곳에 이제 부족한 그 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로의 상습 정체 구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큰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호재 같은 경우에는 양재동과 오면동 일대의 대규모 연구 산업개발단지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로 인해서 양재동도 이제 명실상부한 일자리의 중심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강남 3구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일자리가 정말 크게 늘어난다는 호재도 반갑지만은 지금 시청자분들이 가장 반길 만한 호재는 GTX C노선인 것 같아요. 자, 이 C노선이 직접적으로 지나가는 양재역, 이 양재역 근처의 주택인데 그럼 투룸 가격이 얼마 정도일까요? 네, 투룸 시세 같은 경우에는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의 시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그다음에 전세 같은 경우에는 4억 5천에서 4억 7천만 원의 전세 시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세 투자 시 필요한 금액은 2천에서 3천만 원의 금액이 필요하겠고요. 월세 투자 시 이제 월세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에 약 13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안고 진행을 한다면 약 2억에서 2억 3천만 원의 금액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한다면 2천만 원대부터 이 투자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에 놀라셨을 것 같은데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서초구 양재동만의 투자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직주 근접이 부동산에서 가장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존에도 이제 어떤 그 강남구 상구의 어떤 접근성, 특히 이제 직주 근접의 특징이 좋은데 이곳 자체에도 이 생활 반경 10분, 15분 이내에도 다양한 일자리가 생긴다는 점은 정말로 큰 호재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주변에 일자리가 가득 생겨난다는 호재까지 저희가 만나보면서 두 번째로는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 찾아봤고요. 자, 이 시간 알차게 꾸며주신 김우재 이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김호재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들 다시 정리해 보시죠.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 번호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투자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